자, 오늘 그러면 직무별 인터뷰 프론트 엔지니어 편에 나와주신 이정윤 님이신데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편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신저 회사에서 프론트엔드로 일하고 있는 이정윤입니다. 이전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교육회사 그리고 핀테크 회사에서 재직했습니다. 그럼 짧은 시간에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다니시고 결국에는 네카라 중 한 곳이라고 불리는 서비스 대기업으로도 이직을 하셨는데 각각의 회사의 유형에 대해서 좀 느끼시는 특징? 아니면 뭐 장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 간의 뭔가 친밀도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기획을 할 때도 아이디에이션이 돼서 이걸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이렇게 기획에서 개발까지 그 주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뭐 사용자들한테 MVP 모델을 배포를 해서 실험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은 좋은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오히려 체계가 없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조금 있고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를 갖추고 그게 돌아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회사에 내가 부품 같은 느낌이 어느 정도 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큰 프로덕트를 개발함으로써 많은 사용자들을 모객을 할 수가 있고 네. 거기서 느끼는 뿌듯함도 크기 때문에 네. 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흔히들 스타트업을 가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서 좀 잡부가 될 것 같다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정윤님처럼 어떻게 자연스러운 직무 전환의 기회로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본인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뭔가 사람들이 나눌 때 스페셜리스트, 이제 제너럴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제너럴리스트가 되려면 뭔가 스페셜리스트도 잘해야 되고 결국에 둘이 맞닿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일단 스타트업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이제 특정 경력이 올라가기 전까지 뭐 네. 예를 들어 그냥 뭐 만 3년 차 정도라고 할게요. 네. 그때까지는 어느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로 좀 딥다이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6개월 정도 안드로이드를 하다가 반년은 또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단점이 어느 것도 전문성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1년 차쯤의 경력은 솔직히 조금 날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딥다이브를 해서 네. 거기에 대한 기반 지식을 쌓으면 이제 오히려 제너럴리스트 다른 클라이언트까지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도 나중에 생기니까 일단 처음에는 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파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비슷한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네. 그런 오해를 가지신 분도 있어요. 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이 작은 데를 가면은 대기업으로 이직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개발자에서도 이 말이 좀 통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큰 MAU, 그러니까 네. 고객 활성화 유저 수, 그리고 거기서 나온 뭐 체계적인 그런 네. 게 있지만 이제 스타트업의 장점도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제품을 만드는 건 당연히 똑같고 오히려 최신 기술 스택을 스타트업에 써봐서 네. 이제 대기업에 적용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술 스택만 맞고 거기서 제품을 만든 좋은 경험만 했다면 네. 대기업을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특이했던 게 네카라 중 한 곳으로 이직을 하셨는데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로 이직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흔히들 생각하기에 저런 회사 가려면 무조건 대학교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직을 하시게 된 좀 이직기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고졸 신분으로 이제 소위 네카라 쿠베에 네. 속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이제 대학 시절에는 네. 원래 석사 후 전문연구 요원을 할 생각으로 이제 학석사 통합 과정을 네. 밟고 있었어요. 근데 학부 연구생 시절에 배운 것도 좀 네. 많았지만 제가 역량이 부족했을 뿐더러 그 연구실이 네. 프로젝트성 정부 일감을 받아오는 연구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맞는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석사 형들한테 들었을 때는 그런 곳은 기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구실에 나왔고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로 전문연구원을 포기하고 이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특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병특 생활의 마지막에 다다르니까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고민을 하잖아요. 네. 복학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게 내가 학교를 돌아갔을 때 진짜 이득이 있나? 내가 설폭학벌이 아닌데 이거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나? 네. 그런 고민을 이제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제일 존경하는 전 회사 개발 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네. 가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학벌을 채울 수 있는 경력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팀장님이 그때 서울대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만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어서 일단 그러면
그 학교를 채울 수 있는 경력이 뭘까 네. 하다가 네카라에 도전을 해보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나도 안 되면 네. 하나도 못 붙으면 그냥 네. 패잔병처럼 이제 학교에 돌아가자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도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네카라에 도전을 했고 물론 면접에서 떨어진 것도 당연히 있었지만 제가 서류에서 고졸이라는 이유로 떨어진 곳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준비 과정 끝에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제 훌륭한 동료와 이제 훌륭한 머니 뭐 그런 거 다 누리면서 아주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신입 공채가 아니라 경력 이직을 통해서 가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을 스타트업으로 해서 이제 몇 번의 점프를 통해서 대기업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뭔가 저처럼 이렇게 뭔가 비껴가라는 게 아니라 남들처럼 신입 공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고졸 신분으로 대기업을 가는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그냥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네.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신 상태에서 네. 회사를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왜냐면 그런 질문하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학사는 따야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좀 앞으로 뭐 학력도 그렇지만 본인의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지금 학사로서 혜택을 본 건 없어요. 근데 이 학사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볼까봐 약간 걱정을 한 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대학을 지금 현재는 이제 자퇴를 한 상태이고 네. 그리고 편입을 해서 사이버대를 재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 저는 언젠가 기술 이민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캐나다나 뭐 싱가포르나 외국에 있는 곳들은 기술 이민을 할 때 네. 이제 디그리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다른 분들이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대학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미국이 더해요. 아,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네네. 미국 JD들이 더 네. 디그리에 대한 요구가 더 많다. 네,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이라서 오히려 더 고졸 취업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도 나중에 기술 이민을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나중에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일단 사이버대 졸업장을 이제 따려고 해요. 그러면 학사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고요. 기술 네. 이민은. 그리고 이제 커리어적인 발전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큰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으니까 이제 저는 나중에는 조금 창업을 해서 엑시트를 해보고 싶어요. 그 이전에 스타트업을 다녔던 것도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 창업을 해서 엑시트를 해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스타트업을 다녔던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에 어플을 개발을 해봤던 것도 이거를 통해서 진짜 유저들한테 이 어플을 사용을 해서 이 유저들이 조금 자기 삶에 이게 락인이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원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삶에 치여서 이렇게 큰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네. 진짜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너무 생겨서 이거를 하고 엑시트를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개발자의 직군별로 사실 본인이 이런 경험을 해야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된다 싶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뭐 배포가 다 자동화되어 있고 트래픽이 많다라던가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유동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프론트 엔지니어가 커리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진 곳에 가는 게 좋다 싶은 요소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프론트엔드가 UI나 UX적으로 의견이 낼 수 있는 네. 곳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토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토스뱅크를 낼 때 기존에 있던 은행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돈 모으기라는 거를 합쳐서 개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금통이랑 입출금, 적금, 예금 이 통장을 합쳐서 네. 출시를 한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UX를 이제 통합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도 프론트엔드의 역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제품을 그냥 따라서 클론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네. 진짜 자신들의 역량으로 이거를 혁신해서 유저한테 좋은 경험을 주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이제 프론트엔드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 또 입사할 회사를 만약에 고른다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라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네카르 쿠베가 첫 회사로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물론 돈, 복지 이런 것도 당연히 네. 좋겠지만 큰 회사에서 오는 체계적임 네. 그리고 엄청난 M&A에서 오는 성장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이제 신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첫 삽을 뜨고 성장하는 경험도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솔루션 통합이라고 하는 SI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솔루션 통합이라는 멋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제품을 하청을 받아서 제작을 하는 일이에요. 물론 클라이언트의 일이라도 잘 만들어서 실력을 쌓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근데 이게 일정에 쫓기고 이제 내가 만든 진짜 내 식기 같은 프로젝트를 남한테 넘기는 게 반복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삶이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네카라 쿠베에서 일하시는 시니어 분들도 네. 이전에는 당연히 SI에서 경력을 쌓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지난 이야기고 네. 지금은 뭐 너무 좋은 서비스 회사들이 그쵸. 너무 많으니까 저는 서비스 IT 회사에서 고객과 맞닿는 경험을 하고 진짜 내 프로덕트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프론트엔드면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새로운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가 계속 많이 등장하는 분야 중 하나잖아요. 네네. 그 중에는 한동안 되게 오래 쓰였던 jQuery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프로젝트가 전부 jQuery로 되어 있는 회사를 지원하시는 프론트엔드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럼 만약에 그런 곳을 첫 회사로 고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jQuery가 사실 안 좋은 라이브러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네. 이제 10년 이상 지내됐고 결국에 리액트나 뷰 네. 같은 훌륭한 라이브러리가 생겨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jQuery는 조금 뭔가 옛날 회사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상대적으로 서비스 대기업이나 기술적인 거를 우선시하는 회사들은 이미 jQuery를 탈피를 하고 네. 또는 이제 jQuery를 리액트나 뷰로 전환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jQuery를 계속 하고 있으면 네. 이런 좋은 회사들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어쩔 수 없이 이게 신입을 입사를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갔는데 jQuery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뭐 신입이 감히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리액트 같은 걸 써보자고 얘기를 해보던가 네. 아니면 거절을 당했다면 네. 밤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리액트나 뷰 같은 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1년 뒤라도 그냥 당장 반년 뒤에도 이직을 하고 싶다면 그쵸. 네. 그러면 흔히들 이제 요즘 이직을 되게 많이 하니까 이직 시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연차가 3에서 5년 차? 네네. 이제 경력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라고들 하는데 네네. 프론트 엔지니어가 한 3에서 5년 차여서 이직에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제가 옛날에 외국의 엔지니어 레벨표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네. 뭐 되게 절대적인 건 아닐 텐데 네. L3는 모듈 단위, 그러니까 코드 단위, L4는 피처 단위, 네. L5는 프로젝트 단위를 이제 리딩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3년 차에서 5년 차 정도면 네. 이제 L4에서 L5 정도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네. 그리고 이제 코드적인 것도 다른 타 직군에 비해서 네. 이제 조금은 더 적응이 수월하니까 네. 그 결국에 이제 한 도메인 뭐 예를 들어 커머스, 핀테크 이런 것들을 한두 번은 넘어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을 맡아갈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역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코드적인 부분은 네. 이제 챌린지가 들어왔을 때도 기능에 대해서 막힘이나 두려움 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 아키텍처 레벨이 돼서 네. 진짜 멘티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랑 네. 내 프론트엔드랑 이제 연관을 시키고 네. 그 정도까지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저도 딱 이 사이에 걸쳐 있는 입장이라 시니어분들이 저를 평가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이런 역량을 진짜 갖추고 있나 네. 그거는 계속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고 프론트 엔지니어를 꿈꾸는 주니어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네. 뭔가 좀 본인이 면접관이든 아니면 선배로서든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2차 산업에 머물러 있던 제조 기업들이 네. 이제 디지털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IT를 접목하는 게 일이 네.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 결국에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개발자들이고 네. 거기서 개발자들이 할 역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개발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 직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하셔서 이 산업에 기여를 해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오랜 시간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뭐 여쭤볼 거 있으면 종종 여쭤볼게요. 아, 네네. 네. 네, 프론트엔드를 제가 뭐 엄청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는 한도에서는 네.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